네, 첫 방송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 시간입니다. 자, 21대 대선 이제 12일 남았는데요. 자, 각 당별로 어떤 선거 전략 가지고 있는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과연 이 경남 도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있게 파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허성모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최형도 의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 바쁘게 예. 보내고 오셨죠? 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뭐 그 인사들 많이 다녀야 되죠. 네. 유세도 좀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이 방송이 있어서 방송 준비 좀 한다고 네. 방송 준비 좀 하고, 예, 뭐 늘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저희들이 일이고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질책을 듣는 일이 네. 더 많죠. 최영도 의원님도 오늘 방송 네. 출연이 또 있었죠, 딴 데도. 네, 방송 출연도 있었고 또 아침에 출근 인사, 아이고. 예, 또 퇴근 인사 네. 이렇게 하죠. 좀 우리 지지자들이나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 열심히 하지 않느냐.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네. 우리 유권자들은 시민들은 걱정이 많은데 네. 이 국회의원이 좀 전면에 나서야지 왜 이렇게 얼굴을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얼굴 보이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네. 또 참 결정될 선거에서 네.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얼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나오신 거죠? 네. 텔레비전 나오는 것보다 거리에서 얼굴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예. 뭐 오늘 두 분이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할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시간을 네. 조정해서 예. 좀 분량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너무 길지 않게, 너무 길었다가 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저희가 창원 NC파크 얘기를 좀 했는데, 글쎄 두 분한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창원시하고 NC다이노스가 지금 신뢰 많이 금이 간 것 같아요. 지금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할 곳은 어디라고 좀 보시는지. 먼저 최영도 의원님. 예, 여러 이제 오해가 있고 네. 또 아무래도 굉장히 참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관중이 이 사고로 인해서 다치고 그 유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야구장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쨌든 창원시설공단과 이게 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네. 그쪽이 신속하게 좀 대응을 했어야 됐고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 창원시 특례시와 창원시 의회도 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네. 우리 야구 담당 기자들이 굉장히 이 최근에 뭐 중앙지에 맞습니다.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저도 언론인 출신이어서 얼핏 그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빨리 재개장을 해야 될 테고요. 이것이 우리 창원 특례시 시민들의 큰 참 낙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 광역시지만 야구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있고 또 수도권에서도 이 야구장을 참 원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야구장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게 홈 경기를 하지 않고 하니까 정말 상실감이 크고 또 당분간 딴 곳에서 한다 그러니까 걱정도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저는 창원시하고 창원시 의회에서 우리 창원이 또 우리 마산이 야구 도시다. 아주 전통 있는 야구 도시고 여기에 오면은 관광할 수도 있고 또 맛있는 먹거리도 있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도 있고 하는, 그리고 수도권과의 교통도 그렇죠. 더욱더 좁히고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창원이 우리 지역이 야구 도시임을 전국의 야구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로 전화위복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가 좀 정신 차려야 된다, 한마디로. 예, 의회도 그렇고. 아니 힘써달라. 예, 그분들이 이제 조금 아마도 곧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허 의원님요. 예, 뭐 먼저 이 사고를 당하시고 또 그 유족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야구장의 구조물이 낙하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렇게 신속하게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고 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시가 주도적으로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이미 미온적이었다. 그런 면에서는 시가 책임을 면키가 좀 어렵다. 네. 시설관리공단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어쨌든 NC 구단은 그게 이제 이용자로서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럼 이용자의 편의성을 시가 제공해 주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하는 네. 그런 질책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이게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네. 뭐 사소한 문제 그런 거야 구단이 했겠지만은 이 근본적인 이 안전의 문제였던 건데 그걸 조금 해태하거나 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제가 이제 이거 팬들로부터 우리 의원실에도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그 일 부시장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네.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창원시가 뭐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지금 구단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의 서운함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시가 더 적극적으로 구단과 접촉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고 또 팬들의 신뢰를 회복해서 마산에서 경기가 제대로 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마디 더 보태면은 사실은 안타까운 네, 사고가 네. 있었지만 외국인 손님들 가끔 들어오면은 야구장 굉장히 감탄합니다. 네. 예, 전국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프로 야구구장이 네. 드뭅니다. 아주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잘 만들어진 야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를 바탕 그 계기로 새롭게 안전점검도 하고 네. 또 야구장의 이 멋진 모습은 전국에 다시 알려서 많은 전국의 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의회와 네.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네,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훈훈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두 의원님께 상대 당 후보, 대통령 후보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장점을 얘기하는 시간 먼저 가져볼까요? 지금 최영도 의원님 뭐 일부러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허성무 의원님 먼저 김문수 후보 어떤 점이 좋다? 김문수 후보 고집이 있으시죠. 아 예, 뚝심이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네, 뭐 그거는 인정해야 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네네. 버텨내고 예, 그 단일 후보로서 우뚝 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예, 그 부분의 나름대로 강점, 네. 그걸 인정할 수 있죠. 아 좋습니다. 자, 그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재수 아닙니까? 예. 재수하는데 절대 권력을 바탕으로 하고 네네. 있죠. 지금 우리 당의 후보들은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도 겪고 음, 겪고 또 사실은 선거 자체가 매우 불리한 형국에서 또 네. 우리 자책점도 있기 때문에 음. 힘듭니다만 당 대표로서 모든 권력을 지금 다 네. 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앞서시작했고 그래서 한편에 이제 그 점이 좀 저희들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예. 원래 이렇게 힘이 강하면은 조금 유연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아니, 칭찬을 해라는데 그래서 칭찬인데 그 부자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그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오히려 네. 비추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이라고 좀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 지지율 먼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조사 시기도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기관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저희가 좀 보면 이재명 후보는 40% 중반에서 후반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모양새고 김문수 후보는 30% 중반에서 후반 이런 지지율을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으로 보자면 두 후보 모두 이제 40%대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인데 가장 최근이죠. 이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경남에서 이재명 후보는 41.8, 김문수 후보는 47.3%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최영두 의원님. 네네. 자, 20대 대선 때는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제 58%, 이재명 후보가 37%였단 말이에요. 거의 네, 20% 넘게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세 후보 지지세가 조금은 그때보다 좀 떨어진 양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어떻게 경남 선거가 네. 이게 뭐 어느 다른 지역들처럼 일방적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항상 한 6대4 정도. 지난 대선도 결국 따져보면 6대4 정도의 균형인데 이게 그래서 몇 년 전에 도지사 시장 선거에서 모두 그냥 민주당이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로 우리 경남은 사실 어느 한쪽 쏠림 없이 아주 균형 잡히고 우리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균형출할까 또는 저는 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동남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 쉽지 않은 판세죠. 특히나 많은 정치적 책임 문제가 저희 당에 있고 해서 네.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와 달리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오히려 우리 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우리 당이 정신 차리라는 이런 격려와 질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이제 다른 원표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약간 우리 당 지지자들의 과소 표집되는 거 아니냐. 지금 예. 사실 뭐 텔레비전도 안 보고 네. 뉴스도 듣기 싫다 그러고 네. 여론조사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책임이기도 한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 응답률 자체가 좀 과소 표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에는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가면은 뭐 40%로 다 전국 지지율도 그렇게 네. 비슷하게 붙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마지막 표심, 마지막 투표로 몇십만 표 차이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네. 자, 허성무 의원님. 이 초반에 이제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가 이제 40%대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인데 초반에 이제 영남권에 이제 두 후보가 집중 유세를 초반에 펼쳤단 말이죠. PK, TK가 여전히 민주당에는 어려운 곳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험지가 맞죠. 험지. 예, 뭐 객관적으로 험지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여론이 특히 우리 PK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실정, 특히 12월 3일 지난해 그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 그리고 내란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평소에는 국힘을 지지하는 그 좀 불균형적인 곳이죠. 이런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금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거는 우리 민주당이 뭐 썩 잘해서 높은 게 아니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동조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사적인 그 지지율이죠. 그래서 이 지지율이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겸손하게 네. 이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을 호소함으로써 이 지지율을 유지해가는 것이 저희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중에서는 역시 샤이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막판에 가면 또 결집하는 성향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호소해 나가야만 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경남 표심이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걸 좀 읽히는데 그러면 경남 도민들이 그러면 각 후보에 대한 지지 얼마나 공고해졌는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아직 누구 찍을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잡기 위한 전략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최영도 의원님. 예, 그 지금 이번 선거 사실은 지난 12.3 계엄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네. 이 선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우리 뭐 김문수 후보라든가 우리 당 전체가 그 계엄은 있었으면 안 될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란이라는 이런 말로 가지고서 끝없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사실 계엄은 신속하게 국민들과 함께 국회가 또 양당의 저희 당들도 참여해서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내란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그 국민들이 걱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계엄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국회의 책임에 대해서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좀 성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완전히 무슨 상대방을 죽이려듯이 국민들이 한 30-40% 많을 때는 40-50% 가까이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 방법론이 아니라 자 그런 계엄까지 났던 그 전단의 사정들 줄탄핵이라든가 또는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국정이 마비되었던 그런 정치의 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 아주 컸거든요. 그걸 이제 해결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걱정하는 국민들 전체를 내란 추종 세력처럼 이렇게 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아주 피로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거나 우리 당도 잘한 게 별로 없어서 실망을 여러 번 시켜드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실망해서 답변을 안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말하자면 그 윤 전 대통령의 잘못도 극복을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제왕적 당 대표로서 국회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왔던 이런 상황도 극복하자라는 이런 이제 결의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아직도 보면은 여론조사 최근을 보면은 잘 모르겠다 없다가 한 15%입니다. 지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뭐 크게 하더라도 10몇 %일 수도 있고 어떤 조사에 따라서는 많이 지금 한 자릿수로 좁혀진 적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모르겠다 없다고 응답한 청 15%가 그 이제 중도층이라고 네. 결정하지 않은 층일 텐데 이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겠지. 이 표심들은 아마도 그런 계엄과 또 계엄이 있기 전에 그 국회의 극단적인 그 국정 마비 초래 사태 이런 사태를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허 의원님. 예, 워낙 길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 나누어서 이야기를. 자, 예산은 국회가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 권한뿐만 아니라 국회가 정액을 할 수가 없죠. 그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액이 가능하고요. 그건 국회가 가진 정당한 그 감액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특히 그 보통의 예산 전체를 감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특별히 일부의 예산, 아주 극소수 특할비 같은 일부의 예산, 영수증을 죽으라고 제출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일부를 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국정이 마비될 리가 없습니다. 그 통과된 예산만 해도 충분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고요. 이후에 또 추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국회가 국정을 다 마비시켰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하고 질책하는 건 당연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비판한다면 국회가 없으라는 이야기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국민들을 내란 추종 세력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힘의 의원들 중에서 그 12.3 계엄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내란 추종 세력으로 이야기한 거지, 우리가 언제 국민의 절반을 내란 추종 세력으로 몰아붙인 적이 결코 없는 것이고요. 이제 진실에서 좀 어긋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반드시 지적 안 할 수 없고, 출탄핵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내란을 하기 전에 탄핵은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내란 이후에, 아니 12.3 계엄 이후에 저희들이 탄핵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사실관계가 자꾸 호도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 정도의, 특히 우리 경남 지방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네. 잘 모르겠다, 이런 응답이 있으신데, 저는 뭐 이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원래부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정당을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한 절반 정도는 그 전에 국힘을 지지했던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이제 12.3 이후에 지금 이제 마음을 못 주고 있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법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과 또 그 국힘을 지지하기도 지금 어색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다. 네. 그러면 이 절반의 약 7, 8%의 이 마음 둘 곳 없는 분들을 우리 민주당의 지지로 모셔올 것인가, 아니면 다시 국힘의 지지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우리가 대선에서 보여주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진실성, 실현 가능성, 그런 것들, 그리고 얼마만큼 겸손하고 절박하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더 잘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표심이 갈릴 거라고 네, 봅니다. 유고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토론이 오늘 생각보다 신사적입니다. 끼어들지 않으시고,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답변이 좀 긴 편이에요 지금. 길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죠. 저는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관계를 상당히 틀어가면서 말씀하신 건 안타깝습니다만 뭐 그건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네. 자,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자 MBC 그리고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가 여론조사들을 전수 분석한 내용이고요. 더 자세한 것은 이 여론조사 종합 포털 여론M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대선 전국을 둘러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각 당에 제가 두 당을 모두 마음에 있기 때문에 두 당의 반대점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허정무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김상욱 의원, 또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이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는 지지 선언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 캠프 외연 넓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거 비판적인 평가도 좀 있거든요. 이게 예. 정체성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예, 민주당의 정체성은 네.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그 확실한 기본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네. 정체성이죠. 네. 그런데 이제 12.3 그 불법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책이고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경험을 하고, 또 그 군인들은 특수부대 완전 무장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불법 위법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분들이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들은 합리적 보수예요. 끊임없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분이죠. 네. 심지어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맹쾌한 지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도 제대로 입장을 내지도 못할 만큼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내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동조해가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김문수 후보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대의에 동참해서 그 당들을 탈당하고 또 민주당으로 입당하거나 아니면 지지를 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그 범국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그 대의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 저는 이런 합리적 보수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네. 보고요.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큰 정치판이 열릴 때 흔히 나타나는 그런 철새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다르다. 있다. 예. 예, 왜냐하면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의를 가지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형사 재판을 정지하겠다.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금 이제 논란도 좀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이게 그냥 이재명 방탄 면소 입법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비판은 이제 소수설이고 네. 다수설은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은 형사소출을 중단한다는 것에 대한 입법적 미비다는 거죠. 미비했죠. 예, 그것을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런 상황이 터질 걸 제대로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미비된 입법적 내용 때문에 이헐령 비헐령이 있는 거죠.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코에 걸면 코 그리고 사법 카르텔을 가지고 사법 기대권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유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미비한 정리하는 부분을 차원이다. 입법을 통해서 정리하자 음. 그런 거고요. 허위사실 유포와 관해서는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기존의 권력을 가진 검찰권이나 또는 사법권을 가진 분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이헐령 비헐령식 적용에 대한 엄격한 이번에는 정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늘 피부로 체감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무혐의로 또는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꾸 되고 또 어떤 세력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이게 법이라는 것이 이게 몇 사람들 앞에만 평등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불평등한 것이 아닌가. 좋습니다. 예, 네. 그런 만 명만 평등하고 나머지 모든 국민들한테 불평등하다 네. 하는 것들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것을 네. 법적으로 제대로 정비 보완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자, 최영두 의원님, 방탄입법 논란. 네, 여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그 기본은 법치주의죠. 법의 지배. 똑같은 룰이 적용되는 만인 앞에 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 대표라고 그다음 대통령 후보라고 그 법의 질서가 그 앞에서 모두 중단되고 또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다. 그 거짓말의 판단 근거는 유권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네. 그걸 둘러싸서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대법원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걸 이제 우리 정치학자들은 국내외 정치,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고 연성내란이라고 합니다. 연성내란 굉장히 위험한 연성내란. 사태입니다. 네. 예, 이것들은 대개 민주주의 단계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했던 남미의 실패 국가들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우고 차베스처럼 베네수엘라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관을 30명을 내려서 이제 자기 편으로 다 자기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에 지난 12.3 계엄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외신들이 다 놀랬던 것은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계엄이 불가능한 나라다.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한 나라다. 그리고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 마이클 샌델 교수도 특히나 바로 당일날 국민들과 함께 국회가 여러 당이 다 모여서 계엄을 해제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 민주 회복 탄력성을 과시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이후에 이걸 빌미로 가지고 끝없이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연성 내란을 지금 이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민주주의 위기라는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아마 이제 국내외적으로도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사법 앞으로 이제 입법권 분야라 행정권이 갖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법권까지 흔드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국내외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짧게. 결국은 조희대 대법 원장이 대법원 내규를 지키지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법관들이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죠. 그런 면들을 지적한다면은 이번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거는 뭐 국민들에게 맡기는 게. 네. 10초만 이야기할게요. 네. 그렇다면 왜 그 5월 3일 날 판결한다고 했을 때는 법대로 될 것이라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그렇죠. 앞뒤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자, 이번엔 최영두 의원님한테 네.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그 후보 오늘 기자회견 보셨죠? 네, 단일화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얘기까지 했는데 단일화가 진짜 이슈 여전한 건지 그리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정책 선거 실종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잘해야겠죠. 이제 막판에 될수록 지금 사실 우리 단일화 논의가 너무 성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 후보가 이제 경선으로 뽑힌 뒤에도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큰 이제 참 소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역사적 경험 때문이죠. 지난 2017년에도 그때도 이제 대통령이 단행당한 직후에 선거가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그 개표를 해보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얻은 득표율이 42%였죠. 반면에 당시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특히 안철수, 홍준표만 힘을 합쳐서도 20 한 44, 5%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주 힘든 상황에 선거를 치르고 있고 해서 우리 유권자들 또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이런 단일화에 대해서 역사적 경험 왜 분열되지 않으면은 다시 새롭게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게 큰데 지금 뭐 이준석 후보의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매우 단호하던데 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라를 함께 만들 것이냐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확립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숙고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선거라는 것은 결국 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네. 겁니다. 그 원칙도 중요하고 한데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새로운 정기 또 조다 질수 있고 원칙적인 그런 논의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더 힘든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 어제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봐서 또 입방아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글쎄 윤석열 대통령 이런 공개 행보,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요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두 분이 전쟁에 무슨 인연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가 1호 당원 얘기도 나오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뭐 어쨌든 1호 당원도 아니고 대통령으로 탄핵을 당했고 뭐 그런 여러 심정에서 이제 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내일 참마침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몇 주기죠, 10몇 주기가 됩니다. 됩니다만 대통령 재직 시에는 한마디 말을 잘못해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또 탄핵 소추도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비록 전직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시점에서 그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하나 이게 참 걱정인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정선거 논의가 너무 커져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전 투표를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창원 시내에 사는 사전 투표는 우리가 다 감시를 합니다. 꼭 하시라고. 사흘 투표 하루 투표로 사흘 투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사전 투표 전화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사전 투표율도 중요한데 걱정이 큽니다. 네. 자, 그 점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엄청난 그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속이 됐다가 시간 계산으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에 날짜로 계산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피의자를 풀어준 적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시간 계산도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법 질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내란의 수괴라고 이야기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일어났던 이 행위 전체의 최고 책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종범들은 다 구속돼 있고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는데 본인만 나와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불신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그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게 뭐 원전부터 이 지역에 관련한 공약까지도 여러 가지가 좀 준비된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조금만 줄여서 자 그러면 교통망 관련해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교통망 얘기가 지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 부울경에 GTX급 교통망 구축하겠다. 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하겠다. 남부 내륙철도 조기에 완성하겠다. 이런 공약 내놨습니다. 경남 도민들 이게 이제 익숙합니다. 자 실현 가능성 중요한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의원님. 예, 지금 뭐 GTX 문제 이야기한 거는 우리 이제 김문수 부인데 사실 김문수 부가 경기지사 8년 하면서 잘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세계적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평택 컴파운드를 만들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GTX를 처음으로 이제 제안했고 지금 초기에 추진했던 분이죠. 네. 특히 우리 경남은 이 KTX에 정말 오지라고 할 만큼 교통 오지입니다. 예, 예. 경부선은 제일 먼저 생긴 네. 저 지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히나 이제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으니까 정말 힘을 합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번에 창원 국회의원 중에 특히 우리 당 의원 중에 두 분이 국토위로 갔습니다. 이제 힘을 모아서 후승무원도 많이 도와주실 테니까 이제 더 이상 교통 오지가 되지 않도록 이 NC 문제도 사실은 KTX가 너무 서울에서 멀어서 이 팬들이 오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네.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힘껏 해서 빨리빨리 수도권으로부터 쉽게 접근하고 교통혁명의 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GTX 광역 급행 전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할 때 이미 나왔던 다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것을 지금의 시도지사들이 폐기함으로써 이게 늦어진 거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집권당이 되면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김천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로 가는 이 서부 내륙 또는 남부 내륙 내륙. 고속철도인데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는 임기 내에 반드시 완공을 시키고 개통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8년, 경기지사 4년, 12년 동안에 공약을 가장 잘 실행하고 지켜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정말 큰 박수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낸 공약들은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은 무엇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인지 다 검토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될 공약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예상 득표율. 자 조금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 먼저. 예, 저희들은 뭐 감히 예상 득표율을 네. 뭐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대선은 워낙 유동성이 강하고 민심이 출렁거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이제 지금의 핵심이 이번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와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더 나은 성장을 통해서 가자 하는 그런 민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0.1표라도 한 표라도 네. 더 이길 수 있는 네.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숫자로는 안 되고.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두 의원님. 아마 지난 대통령 선거에 그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박빙으로 가서 결국에는 몇십만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왜냐하면 워낙 중대한 국민의 일단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계엄 분명히 잘못됐죠. 그러나 계엄 이후에 그 계엄 해제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좀 전에 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재판 구속 일수 산정 때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법의 절차적 정의 문제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이게 이제 미란다의 원칙 같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법의 절차적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뭐 내란죄로 내란 수개로 탄핵 소추했다가 정작 헌법재판에서는 빼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문제가 많이 혼란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 예컨대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나눠주겠다고 펑펑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빚을 갚습니까? 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거이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아주 큰 중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더 말씀 나누고 싶지만 혹시 다음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그때도 여야 의원으로 또 한번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남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 허성무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경남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 최영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